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와 함께하고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는, 그리고 세상이 온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또 생태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또 생태 전환 교육, 학부모로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북극곰이 굶어 죽는 영상을 봤어. 엄마, 거북이 코에 빨대가 끼어 있는 거 봤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후위기가 뭔지, 기후변화는 또 뭔지, 생태전환 교육이 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드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 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가 알면 좋을 만한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학부모 리더 교육생들한테 인기 만점인 학부모 시민행동 365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부모당 TV는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학부모 리더 교육을 수료한 학부모끼리 만드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수료하신 분 저 말고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전환 길잡이 2기를 수료한 권지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2학년, 5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 학교에서 글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들이 집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집에 놓고 와서 마음이 지금 좀 불안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흑석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둘인데요. 큰아이는 중대부중 2학년 딸아이고요. 둘째는 흑석초 3학년 귀여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권지현 선생님 학교에 아이 학교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딸은 지금 1주 등교하고 2주 원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주 만에 오늘 처음 등교를 정말 오랜만에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다행히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 나이도 약간 다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전환 2기 교육을 수료한 저희 동기생이죠. 그래서 오늘 동창의 느낌으로 재미나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았어서 그런지 유독 주변에서 들리는 게 이제 기후 변화, 기후 행동, 그레타 툰베리, 생태 전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두 분은 어떠세요? 먼저 하루 한 개, 서지혜님께서. 네, 저는 하루 한 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루 한 개인지 제가 나중에 끝날 무렵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학부모 리더 교육의 생태 전환 수업을 들었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생태 전환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생태 전환 교육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조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요일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강에 갔었거든요. 반포지구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제가 평일날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었는데 쓰레기가 정말 그 넓은 잔디밭이 초록색 쓰레기 이렇게 쫙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약간씩 이렇게 턱이 있는데 거기에 다 커플들이 오셨나 봐요. 콜라캔 2개, 커피캔 2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란히 쭉 정말 빈틈없이 놓여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좀 화도 나고 요즘에 너무 진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 때문에 쓰레기 너무 그런데 저기 바로 옆에 10m만 가면 쓰레기통 있는데 저기에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꼭 굳이 저걸 저기다 놔두고 가야 됐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어제 좀 많이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크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또 미꾸리님은, 권지현님은 어떻게 생태 전환 이런 얘기 많이 접하시죠? 제가 생태 전환을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마 손효주부님이랑 거의 같은 시기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루에 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그 정도의 이제 생태전환 관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밴드를 운영하잖아요. 그죠. 네, 생태 전환 밴드를 운영하면서 이게 확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많이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 하루한개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실천해야 하는 것과 실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부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기후 우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거 접하다 보면 죄책감이 진짜 커요. 맞아요. 죄책감도 크고 네. 이거 보면 스쳐 지나갈 때 나의 그 답답함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발적인 실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네.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이 기후 위기 이런 게 코로나19로 약간 유행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유행처럼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꾸리님 혹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어떤 기후라고 하죠? 열대? 맞아요. 네, 열대 열대. 기후라고 하죠. 그리고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그린란드는 뭐라 그러죠? 그린란드는 한대? 한대.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똑똑하신데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아열대? 우리나라 온대? 이거 아열대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냐면 아닌가 실은 아열대 아니요. 아닌가 아직은 봐요. 아니지만 아닌가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변할 수도 그죠, 있어요. 그죠, 지금 그죠. 동남아 쪽에 아열대고 네.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그럼요. 사계절 뚜렷하고 진짜 그랬죠. 강수량도 적당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온대 기후였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후는 우리가 아프리카는 뭐 북극은 뭐 한국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왜일까요? 과학 시간에 지금 시간에 배워서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변화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네. 못 느껴야 해요. 왜냐하면 아.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문제예요. 음. 그렇죠. 자, 그래서 기후는요 원래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평균을 내요. 한 30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 온대다 열대다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속도가 너무 네, 빠르죠. 이게 언제부터 가장 심하게 됐냐면 산업화되고 100년. 네, 100년 그죠, 동안 그죠. 1도가 올랐다고 하고 이제 곧 더 이를 갱신할 시기가 곧 다가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기후라는 게 변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는 날씨랑 관련 일단 날씨를 알아야 돼요. 날씨는 그날 그날의 뭐 대기 상태,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지만 이 기후라는 건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들 다 모아서 평균값을 낸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후로 만들었는데 보통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30년을 이렇게 기록을 데이터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변화가 생겼다는 건 오랜 시간에 사실 더 심각한 거죠. 그쵸. 하루하루의 1년, 2년의 변화가 아니고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체온이 어떻게 되죠? 36.5도? 네, 근데 우리가 38도만 되면 안 되죠. 폐혈증 먹고 네, 병원 네, 가야 네, 되고 병원 가야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지구도 오르면 안 되는 지구의 체온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구가 알 수 아픈 있을 거네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픈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뭐 1도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2도 상승하면 네네. 어떻게 된다, 3도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5도만 5도만 상승하면 지구에 사람은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기후 변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구 온난화잖아요. 네네. 이게 온난화 이런 노래도 있지만 저는 온난화 그 노래로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킵니다. 온난화 이러면서 지구 온난화 말 그대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죠. 지금은 지난 여름 되게 뜨거웠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가을인데 너무 더워요. 더웠어요. 지난주에 네. 너무 엄청 더웠어요. 더웠어요.
이게 자동차 또 뭐 발전소 공장 이런 거에서 화석 연료를 쓰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온실 효과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열섬 현상 이런 거 배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심각하게 못 느꼈지만 지금은 그 단어 이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니네 지금 조심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지금 그냥 맞아요. 완전 우리 눈앞에 완전 꽝 닥친 느낌? 네. 저는 그때는 제가 죽으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심각하게 겪을 거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아이들은 그 거북이가 코에 빨대 너무 심각하죠. 너무 슬프죠. 그리고 황새에 새 부리에 비닐이 씌어 있는 그리고 비닐이 그리고 물고기가 비닐 안에서 폐사한 그런 영상 많이 보시는데 뭐 하루한개님 혹시 영화나 이미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이미지는 사실 올해는 7월이 굉장히 너무 막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뜨거웠는데 사실 서울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여름에 장마가 정말 50일이 넘게 이어지는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정말 지구가 큰일이 났나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작년에 우리나라는 장마 때문에 문제였지만 작년에 호주에 정말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진짜 동물들이 많이 멸종될 정도로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지금 뭐 지구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화재가 나고 있지만 뭐 브라질의 아마존 숲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려고 불을 지른 거지만 호주에서 났던 불은 너무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람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부딪혀서 자연 발화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는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그 불을 잡을 수가 없어서 되게 그게 화재 진압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기후 위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코알라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막 까맣게 그을렸던 그 코알라 사진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영화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실 거예요. 넷플릭스에 보시면 카우스피라시하고 시스피라시라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우스피라시는 카우하고 컨스피러시를 두 개 합친 거. 컨스피러시가 약간 음모론, 위기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장식 축산의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 뭐 그리고 어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시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없어지는 현실은 아니고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영화가 만들어진 지가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중앙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시스피라시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같이 봤는데요. 네,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내 마음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넷플릭스의 그 두 가지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어제도 같이 봤잖아요. 시스피러시. 눈물도 잠깐 나오고 그 돌고래가 너무 안 돼서 심각한 느낌이라 가슴이 콱 막히게 저는 그 연어 느낌이었어요. 연어의 색을 이렇게 무지개처럼 돼 있어 색깔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회색 연어에 주황색을 입힌 연어를 먹는 거다. 그게 그 생각. 그리고 연어가 그 안에 양식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굉장히 많이 걸려. 회색으로 썩어 있는 연어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 게 되게 우리 연어 맛있게 잘 먹어 좋은 거라고 뭐 DHA 많고 좋은 거라고 많이 먹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 아픈 현실이 있고 그런 충격적인 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하는데 뭐 그냥 무조건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뭐 어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알면 그래. 내가 한번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실천하는 거하고 누가 실천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 저희 그 실천단 발대식 때도 나왔잖아요. 그레타 툰베리 영상인데요. 한번 그레타 툰베리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hope that our foundations are even stronger.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말이 사실 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처음에는 대견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 마음, 그 목소리, 그 울림이 너무 절박함 그리고 현실로 느껴지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저희를 대견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견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칭할 만큼 너무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좀 어른들이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그래서 분위기를 제가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시민행동 365를 시작했잖아요. 하루 한 개님 혹시 시민행동 학부모 시민행동 365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후 위기나 생태 전환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부모 시민행동 365는 말씀하신 대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넘어서는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2기 아까 저희가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기 분들이 또 지금 학부모 리더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기에서 4기까지 수료생, 그러니까 완료하신 분이랑 지금 수료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190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8일에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7일까지 한 100일 가량을 저희가 학부모들이 매일매일 기후 행동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획단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션을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미션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인증하고 저희가 일으킨 작은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해야 된대. 만약에 저희가 이거 하면 자원봉사 점수 준대. 이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발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런 학부모 행동 단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초반에 저희가 학부모 그 리더 교육 생태전환 길잡이 2기를 수료한 동기생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학부모 시민행동 365 기획단으로 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말고 5분의 선생님이 또 계시고 네, 그리고 계시죠. 전문가 기후위기 생태전 전문가 2분과 학부모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희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죠. 힐링되는 시간이었지만 쉽진 않았죠. 네네. 그래서 학부모 시민행동 365 기획단 활동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기획단이 이제 6월 22일 날 처음 모여서 한 8번 정도의
정기 회의를 했죠. 네. 그리고 정기 회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밤이면 밤마다 네. 만나서 틈틈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격으로 이제 했죠. 엄청 네. 많은 맞아요. 원격으로. 원격으로, 네. 네, 저희가 많은 많은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미션의 주제도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미션은 몇 개였죠? 저희 처음에 네, 200 236개였어요. 그렇게 많았나요? 네네. 와.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실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지만 참여할 때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이제 그죠.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저희가 최종 85개의 미션을 아, 그래도 많네요. 선정했습니다. 와우. 많은가요? 그렇죠. 네. 많이 줄었죠. 근데 사실. 네. 근데 이 저희 방송이지만 방송에서 하나 밝히고 싶은 건 제일 큰 노고를 한 건 소녀주부님이죠. 아,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네, 박수 너무 한번 곤란하고 쳐드릴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헌신해 주셨어요. 네. 하지만 네. 저희 다른 선생님 이름 언급하지 않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없을- 틀리면 네. 김상 선생님 네. 그리고 최은주 선생님, 네. 김승숙 선생님, 네. 또 박선지 선생님. 박선지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저랑 같이 먹거리를 담당했던 박현정 선생님. 네, 박현 선생님.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맞아요. 앞으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앞으로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루 한 개님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저희가 미션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네. 그 저희가 필수 미션 중에 옛다 미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옛다 미션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옛다 미션, 이건 어떻게 보면 워밍업이거든요. 참여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주는 약간 워밍업 하는 과정. 그리고 왜냐하면 인증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워밍업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옛다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원순환 시작하기. 자원순환을 실천해보기. 그런 다음에 좀 요즘 문제죠. 플라스틱 줄이기, 에너지 절약, 생태 전환 장보기, 식습관 바꿔보기, 그리고 기후행동 도전, 이렇게 총 7개의 주제로 미션당 2주 동안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필수 미션, 옛다 미션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그 옛다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기, 그리고 저기 제가 늘 가방에 들고 다니는 3종 세트예요. 손수건 이용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그리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이용하기. 네, 3종 세트입니다. 박수 안 칠 수 네. 없어요. 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귀찮긴 한데 이제 이게 없으면 약간 찝찝해요. 네. 왜냐 일회용 컵을 쓰기가 싫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루 한 끼 정도는 채식해 보기. 그리고 요즘 많이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걸 나 혼자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한번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 미션 공유하기 등의 7개 미션이 매일매일 실천하고 습관처럼,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3종 세트 가지고 다니기 처음에 어려웠지만 습관이 되면 없으면 찝찝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시킬 수 있는 7개의 미션들을 저희가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5일 정도 됐나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미션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지금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지 설레신대요. 오늘은 뭘 해야 될지. 진짜요? 그래서 너무 저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좀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네, 네, 보람 많이 있네요. 댓글도 달고 네. 좋아요도 눌러야겠다 좋아요 열심히 생각했는데 누르고 그럼요. 있어요. 저 좋아요 네. 계속 누릅니다. 다 누르고 있어요. 아까 잠깐 그 하루한개님이 옛다 미션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미꾸르님 옛다 미션이 뭐죠? 그냥 던져주는 거죠. 툭. 옛다 이렇게. 옛다 이렇게 던져주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내가 이거 해야겠다. 주워서. 맞아요, 그거 하나 맞아요. 주워서 그냥 네네. 툭 실천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고민했던 게 미션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날은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네. 미션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 계단도 갈 일이 없고 뭐 손수건 사용할 일도 없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침 공유하기가 기억에 나가지고 네. 기존의 미션을 실천했던 거를 제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다 미션은 앞으로 저희가 미션이 지금 80개 가까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느 날은 정말 저처럼 하는 게 없을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중에 하나 텀블러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걸 실천하면서 대체하는 미션 맞죠? 옛다에서 네, 좀 맞아요. 쉽게 네. 하루는 대체하는 네네. 걸로 네네.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미션을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미션 올린 거 궁금해요. 어떤 걸 올리셨는지. 그렇죠.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제 같아요. 미션이요. 지난 동안 저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기랑 대중교통. 텀블러 사용. 텀블러보다 그 매장컵 이용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도 커피를 참으려고 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왔는데 미꾸리님이 저에게 커피를 먹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는 오늘 텀블러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컵이 있으면 그럼 마실 거냐 해서 네 오케이 제가 먹겠다 해서 지금 여기 컵을 이용해서 마시는데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뭐 하루한개님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는 현충원이 이렇게 먼 편이 아니라 버스로 한 4정거장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는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러면서 장바구니 이용해서 장 보고 땀 나면 손수건으로 땀 닦고 네 그런 거 인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미션들이 많이 보셔 저희 또 선생님들 열심히 참여를 독려하려고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있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 미션이 있으셨는지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기억에 남는다라고 보다는 가장 많이 본 게 걷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의외로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집이 16층이에요. 사실은 맞죠. 작정하지 않으면 오르고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 미션을 한번 보고 그래 오늘은 이거를 실천해봐야겠다. 하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 아까 것 여기 같아요.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정말요? 저는 고백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계단으로 왔어요. 계단 이용할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아니 네. 저희가 이제 미션을 이제 하는 목적이 365일 실천하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0일 동안 실천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점인데 아직 실천하지 않은 미션이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각자 주제당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네. 미션을 정리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유를 찾아가지고 네. 설명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네. 지금 각자 맡으신 미션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플라스틱 줄이기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가 사실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나 그리고 이런 실천하시는 분들 SNS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하시는 단체에서 실천하시는 걸 봤는데 매일매일 각 가정당 저울을 나눠주고 매일매일 나오는 그 우리 쓰레기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가정이면 100가정, 50가정이면 50가정 이렇게 해서 그거를 쟀더니 그냥 재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면 줄이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참여했던 게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총조사, 가정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총조사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쫙 만들어서 주시면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먹었으면 요구르트, 예를 들어서 불땡리스, 그리고 어디 회사,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다 이 소재가 플라스틱, PP, 아더 이렇게 맞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기업에 대해 얘기를 하는 그런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소재면에서 아더가 너무 많다는 거. 진짜 많죠. 네, 아더가 다 아더예요. 아더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재활용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더가 너무 많구나. 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순환하기 좋은 그런 소재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제가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는 우유팩 열심히 씻어서 말리서 모으고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플라스틱 줄이기 미션 때 또 다양한 팁들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놨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놨어요. 미꾸리님은 어떤 미션을 네. 맡으셨죠? 저희는 처음에 이제 먹거리로 시작을 했는데 먹거리가 이제 나뉘었어요. 장보기하고 식습관 바꾸기로 맞아요. 나뉘었는데 저는 장보기를 담당을 했고요. 네. 제가 중점을 뒀던 건 이제 수입 식품을 약간 조금 배제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네. 이용하는 것. 네, 그리고 포장재를 조금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같은 걸 이용하는 네. 거. 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는 이제 장보기 목록 중에 너무 과하게 구매를 해두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보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션을 발생을 시켰고요.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연어 얘기도 나왔지만 수입 식품이 우리나라로 올 때
얘네들이 걸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걸어오지 뭔가를 않죠. 타고 와요. 그렇죠. 그럴 때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게 탄소 발자국이라고 연어는 비행기를 하는데 타고 오더라고요. 네, 엄청나다고 알고 항공직송,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미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툰베리 영상 보시고 마음이 눈물이 나고 네, 찡찡하다는 맞아요. 분들 네. 계시고 저희 기획단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우유팩 열심히 모으신다는 분들 네, 계시네요. 맞아요. 네. 옛다 미션 하시면서 지금 네. 고르는 재미가 있다는 이재원 네.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 덕분에 이제 집순이 집에서만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미션 실천하려고 매출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데. 계단 오르기를 네, 중점적으로 네. 실천하시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근거리 식품 이용 이거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번거로운 만큼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느꼈던 건 번거로움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급한 게 없어요. 저희 인생에 너무 급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네. 실적으로 조금 느리게 조금 이 과정을 즐기면서 동참하라는 게 제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제가 조금만 습관이 되면 번거롭다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많이 인용하는 네.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네. 플로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았던 사람이고 자연과 같이 많이 걷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그쵸. 네.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정말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지구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요.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이 많은 병들도 생긴다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건 점점 하면서 이게 귀찮고 번거로운 게 안 사게 돼요. 이거를 내가 버려봤자 자원순환이 되어도 최종 결과물은 일반 쓰레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게 되고 안 쓰게 되고 꺼려지죠. 네, 꺼려지고 네. 그냥 집에 있는 걸 쓰고 그냥 안 먹고 말고 안 쓰고 말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션을 실천한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약간 간보듯이 약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미션을 해야 될지 고르는 두 분의 노하우라던가 나는 이렇게 실천하는 게 편하더라.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이런 것들 팁이나 노하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을 보면 아침에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 골라요. 채식? 이게 나한테는 지금 맞겠다.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걸 골라요, 저는. 네. 네네. 그리고 이 사진을 바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서 사진을 바로 찍어서 올리는 방법하고 미리 사진을 축적해 줬다가 찍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보통 밤에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네네. 어디 이동 중에 특히 대중교통은 앉아 있을 때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리면 너무 인증이 쉽더라고요. 근데 또 네네. 이게 매일 또 같은 거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될지 하다가 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 네. 이번에 이게 미역볶음밥을 올렸는데 네. 솔직히 되게 맛있거든요. 오. 근데 채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걸 같이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션을 내가 빨리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하루한개님은? 저도 그냥 그때 내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걷는 걸 찍어야지. 음. 왜냐면 맞아 오늘 미션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일단 미션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넣어두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옛다 미션, 필수 미션 중이라서 그 실천하기 어려운 미션들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뉘면 조금 나한테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션을 머리에 저희가 카드 뉴스를 만들 거니까 잘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채식에 대해서 채식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기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있죠. 쉽지는 않은데 완전 비건 이렇게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슬로건인데 우리가 모두 다 채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 끼 정도는 내가 채식을 먹어봐야지. 왜냐하면 채식이 사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에도 좋고 몸에 맞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볍게 좀 하시면 생각을 약간 이렇게 스위치처럼 딱 전환을 하시면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좀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채식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전 참 이번 작년에 네. 교육받으면서 많이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죄책감 들 때가 김치예요. 김치가 채식이 아닌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몰랐죠. 네,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완전 비건식으로 네. 담지 않은 이상은 김치도 완전한 비건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달걀,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베지터리언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의 종류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미션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그 좋을 것 말씀하신 같아요. 종류 중에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있잖아요. 아, 저희가 네, 그렇죠. 유동적인 그렇죠, 채식주의자.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밴드를 봤는데 거의 매일 한 70개에서 80개, 네. 또 어떤 날은 60개 정도의 미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 미션 보는 재미로 틈날 때마다 원래 뭐 소셜 미디어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그 미션 인증하는 사진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뿌듯하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두 분은 혹시 이 미션을 기획하고 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실천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변화?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제가 저도 아이들을 이제 생태 전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면 나도 이거 어느 정도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기획단을 하면서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미션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나도 어느 정도는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한 번 더 가지게 되고 있죠. 그죠? 네. 하루한개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채식을 해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구가 너무 아프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좀 변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획단에 들어가서 같이 기획을 하고 사실 하기 전에도 좀 걱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일개 사기분들이 다 계시지만 생태 전환을 다 수료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성인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감성 코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과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까? 네, 공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맞아요. 실천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또더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획단 활동할 때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하면 좋을지 사람들을 자꾸 관찰하게 되고 네. 마트에 가도 이런 제품이 있구나라는 거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밴드에서 지금 하루한개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하니까 약간 동지가 된 느낌? 우리가 나요. 같이 싸우고 네.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제안해보고 네. 바꿔나가는 네. 그런 저희 활동단이 실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죠. 네. 걱정하셨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지 않으셨 재밌네요. 쑥 지나가죠. 재밌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이제 미꾸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생태 전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저희 이제 학부모 행동 365와 함께 실천을 몸속 뼛속 깊숙이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아까 그 닉네임이 하루 한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했어요. 네, 왜 그런지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기가 없어갖고 제가 저걸 어떻게 해? 저거 저거 너무 이거 위험한데 내가 한다고 내가 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건 난 못해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1도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읽었어요.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1도씩만 우리가 변화하면 그게 언젠가는 모여서 360도, 180도가 될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읽고 제가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닉네임을 활동명을 하루 한 개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당장 그레타 툰베리처럼 나서서 뭐 기후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고 순식간에 플라스틱 양을 몇백 킬로씩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장 볼 때 비닐 한 개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플라스틱 컵 한 개는 줄일 수 있고 물티슈 한 장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학부모 기후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개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비닐을 오늘 하루 한 개를 줄였지만 1년 동안은 365장을 줄인 거예요. 저는 장 볼 때 비닐 안 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지금 보니까 미션 인증 사진, 다른 미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는 분도 계시고 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전기 절약도 중요한 것 같다는 댓글이 좀 있네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렸을 때 환경 보호 그리고 뭐 포스터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보호라는 목표 아래 나무를 심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태 전환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환경 보호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는 지금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고 인간이 책임져야 할 가해자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의 이익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대로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의 이익이 인류와 자연 그리고 지구의 안위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와 함께하고 학부모가 공감하는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TV.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 전에 올해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어느덧 19살이 되었더라고요. 2018년에 처음 활동을 했을 때가 16살이었고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모든 역경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희망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저에게 희망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멈추고 지금 당장 행동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